네, 잘 쉬셨습니까? 우리 오픈 갤러리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BM이 혁신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앞에 강의에서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 말씀 주셨겠지만 이 오픈 갤러리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특별하다기보다는 BM이 참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림을 빌리겠다라는 생각을 흔히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술 작품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구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하니까 익숙치 않은 거예요.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부담이 있어서 미술 작품을 나의 집 안에, 나의 일상 공간 안에 넣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픈 갤러리는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고객들이, 사람들이 미술 작품, 그림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진입장벽, 편의를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구매해서 렌탈로 BM을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 비즈니스를 전개했던 거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바로 정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수기 집이나 사무실에 다 있을 텐데요. 정수기 사십니까? 구매하십니까? 아니죠. 정수기 다 렌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가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이러한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이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비즈니스가 태동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이것도 BM 솔루션에 좀 차별화가 있는데요. 살짝 기술이 얹어져 있는 것들이 오픈 갤러리와 조금은 더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캐스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캐스팅은 우리 엑셀러레이터에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요. 스파클랩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데모데이를 아주 크게 하는 스파클랩의 시드 투자 유치를 최근에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자, 이 캐스팅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대화 나눠보고 싶죠. 실제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조금 대화 나눠보고 뭔가 채팅도 해보고 싶고 사진도 교환하고 싶고 메시지도 나눠보고 싶고 막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플랫폼이 바로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인플루언서와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는 소통을 해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팬 관리의 일환이 아니라 팬들의 소통을 해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줬던 거죠.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 차별점이 있었고요. 비즈니스 모델, 정확히는 조금 더 관점을 좁히면 수익 모델,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 구조,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현재는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아유, 놀라워요. 구독 플러스 수수료예요. 즉 구독자에게 뭐 정기 구독이겠죠. 월간이든 뭐 이렇게 어떤 기간 단위로 구독자에게 인플루언서에게 일상을 공유하는 대가로 구독료를 받고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더 내라, 추가 결제를 해라. 그럴 때 1:1 영상이라든지 사진, 음성 DM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구독과 수수료가 결합이 돼서 기본적으로도 빼먹고 더 빼먹고 네,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BM 설계도 굉장히 잘했어요. 또 BM이 확장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이런 것들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 스타트업 대표님 저는 아직 못 만나봤는데 꼭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캐스팅이 목표로 한 타겟 시장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관계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로 핫한 트렌드한 그리고 핫하고 트렌드한 것뿐만 아니라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 이렇게 중시하고요. 또 우리 이 캐스팅의 강점은 글로벌을 노렸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렸다. 그 중에서도 어디? 아시아 시장에 노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물론 전 세계적 서구권으로도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뭐 먹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K 한류에 대해서 처음으로 꽂혔던 곳은 어디죠? 아시아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으로 타겟을 정했던 것 같고요. 바로 여기 시드 투자를 한 스파클랩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컨텐츠 엑셀러레이터 요거를 컨셉을 표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파클랩과 우리 캐스팅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다. 자, 여기서 또 얻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스타트업 비즈니스 아이템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곳들,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그 궁합, 합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나와 맞을 곳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 요것들을 그것이 인사이트고요. 그 찾아 나서는 것들은 제가 다다음 주에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캐스팅이었고요. 네, 다음은 조금 더 기술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융합됐습니다. 그리고 캐스팅처럼 트렌드를 잘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엑셀러레이터를 넘어서서 벤처 캐피탈까지 투자율을 유치한 곳입니다. 바로 웨이브 코퍼레이션입니다. 여기 보이면요, 19년 7월에 카카오 벤처스 시리즈 A, 20년 11월에 컴퍼니 K 파트너스, 한국투자 파트너스, 카카오 벤처스, 스파클랩 벤처스. 스파클랩 벤처스는 아까 스파클랩에서 만든 엑셀러레이터 스파클랩에서 만든 VC예요. 벤처 캐피탈이에요. 아무튼 카카오 벤처스, 컴퍼니 K, 한국투자, 스파클랩 몇몇만 들어도 굉장히 파워풀한 투자사들한테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미지 준비해봤는데 웨이브 무엇을 하는 회사인 것 같으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상통화에 게임을 결합했다, 융합했다. 어떤 게임이냐? 마피아나 방탈출 같은 게임이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피아랑 방탈출 게임은 대면에서 실제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같이 방탈출 게임, 마피아 게임을 할 거라고 보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기술만 융합됐느냐? 타겟도 참 좋았다. Z세대 18에서 24세, 그리고 정체 이용자 중 40%가 Z세대였다. 흔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올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연령대가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더 트렌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 분석에. 근거는 뭐냐? 10대, 20대가 소득은 적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다 소비한다, 지출한다라는 거예요.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을 하는 것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의 비율이 떨어지고 일단 다 쓰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MZ세대나 Z세대를 노리고 있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핫해지고 있다. 그리고 단지 로컬 국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다. 국내만 165만 명, 해외만 10만 명. 우리나라만 Z세대 있냐? 아유, 미국, 프랑스, 유럽에도 Z세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지표를 내고 있어요. 20년 5월 기준으로 누적 150만 유저가 돌파됐다라고요. 또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인기 앱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본상도 수상을 했다. 웨이브. 네. 기술이 융합됐고 트렌드를 잘 포착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벤치마킹 포인트로 잘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건 제가 실제로 뮤직하우 앱을 깔아갖고 지금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고 쏠쏠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엄청 많이 올린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제가 우리 트렌드 분석에서 음악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음악 산업의 시장 규모도 적고 상장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튼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뮤직하우는 정말 놀라운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뮤직카우 관계자 절대 아니고요. 뮤직카우의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뮤직카우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뮤직카우에 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원, 소리가 음악이 되고 그 음악이 돈이 되고 거래가 되려고 하면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음원인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알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러한 플랫폼에서 음악 사고 주고받고 했잖아요. 방송에서 틀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음원에 다 저작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도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음악이 거래되고 그 음원의 저작권과 저작 임적권도 거래할 수 있다는 놀라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오타가 그냥 뭐 특이한 거 아닌가요?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320억 원이에요. 공개된 것만. 지금 최근에 시리즈 C를 받았거든요.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까지 갔어요. 그래서 총 170억 원. KDB 산업은행, LB인베스트먼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테 17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를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이렇게 잘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만 여기가 놀랍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좋은 편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문화금융. 여러분 문화금융이 붙었습니다. 문화금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이질적이고 좀 어색한데 막상 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요게 문화금융에 위에 IP금융이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어떤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것들의 금융 거래 같은 것들은 이미 있었는데 요것들의 어떤 한 축을 크게 구성할 수 있는 대단한 컨셉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사례는 북쿠크입니다. 북에다가 K 두 개를 써서 북쿠크인데요. 여기는 사실 엄청난 매출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주 엄청난 투자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건요. 비공식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파악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걸로는 엄청난 초대형 투자를 받거나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북쿠크를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감히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 혁신 BM, 철학, 생존. 여기서 특히 저는 철학을 봤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해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게 부끄러우니까 그렇지 속 안에는 누구나 글쓰기에 대한 욕구, 창작에 대한 욕구,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것들이 요즘 세대에는 유튜브라든지 영상으로 됐지만 전통적으로는 책 출판을 하는 것으로 그 욕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쿠크는 사실은 국내 첫 주문형 출판, POD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운영해서 출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원래 기존에 출판을 하려고 하면요, 최소 출판하는 책을 찍어내야 되는 그 수량이 있었어요. 뭐 500권이든 1000권이든 기본 인쇄 수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쿠크는 최소 단위가 없어요. 한 권도 만들어줘요. 한 권도 그냥 있는 종이책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 ISBN인가요? 그 책의 번호들이 있죠. 출판 등록 번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까지 찍혀야지만 유통이 되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진짜 책이거든요. 진짜 책이 ISBN 번호가 있냐 없냐 건데 그것까지 찍혀 있는 책 한 권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예스24나 교보라든지 이런 유통도 시켜줘요. 원하면. 그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7년이 넘었고요. 20년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20억 원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연매출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스타트업 치고 벤처기업 치고 연매출이 20억 정도고 출판사가 20억 정도면
상당한 놀라운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투자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매출 올리면 굳이 투자 받을 필요 없이 자력 생존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북극호가 출판한 예스24에 판매 중인 서적만 19년 기준으로 지금 21년인데 더 늘었겠죠? 5,082종이었어요. 엄청나죠? 제가 이곳에 이 북극호의 철학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 그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지만 요 대표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뷰 기사라든지 전해 들은 얘기로 했을 때는요, 우리 창작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책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출판할 수 있는 자가 출판이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길을 걸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가슴에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돈이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문화, 컨텐츠, 스타트업,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욕구가 더 강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 컨텐츠일 수 있도록 단지 사업적인 목적, 영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북극호가 그 두 가지의 양립된 가치들을 둘 다 조화롭게 잘 충족시키고 있는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정성 있는 성공 사례라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성공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은 인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도출해 볼게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들이 많습니다. 노란 동그라미들이 많은데요. 문화산업은 어떻게 지금 펼쳐져 있냐면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카테고리를 보면은요. 문화산업은 영화, 방송, 드라마, 기타 문화산업, 스포츠, 관광, 융합 콘텐츠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왼쪽에 있는 예술, 저거는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술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지금 펀드는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예술에 막상 콘텐츠에 투자하겠다, 문화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가는 있을 수 있어도 예술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드물 겁니다. 네. 근데 예술도 콘텐츠와 관련이 있고 어떤 게 크고 작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정확하게 다 관점이 다르니까 정답을 이 자리에서 낼 수는 없겠지만 예술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의 대상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술만으로서는 콘텐츠 스타트업,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스타트업을 하기는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하살표처럼 예술의 기술이 붙여져서 저 융합 콘텐츠 쪽으로 가야 된다. 콘텐츠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 순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 영역이 예술일지 아니면 원래 예술을 하시는 아티스트이신데 내가 좀 비즈니스맨도 돼보고 싶다 해서 기술을 붙이실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앞의 경우도 있고 뒤의 경우도 있겠죠. 전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콘텐츠 대상 영역, 문화, 관광, 스포츠, 예술에 기술이 붙여져야 된다. 그래야 비즈니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어야 되냐? 아무 기술이 있냐? 바이오 기술이 있냐? 제조 기술이 있냐? 어떤 기술이냐면요. ICT. 이 표현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ICT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키워드 다 지우고 요즘에 또 핫한 게 뭐예요? 메타버스 다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런데 고유한 워딩으로 따지면 ICT. 정보 플러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ICT 기술이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콘텐츠 앞에 디지털이 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전달, 유통되는 과정 속에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서 엑셀러레이팅 어디서 받고 계세요? 그 주체 기관이 어디십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맞죠? 콘텐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 어디에서 엑셀러레이팅 받고 계세요? 지원을 받고 계세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술, 문화, 콘텐츠에 정보 산업이 붙여야지만 비즈니스와 투자에 승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CG와 4D 가상현실 홀로그램까지는 ICT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있어요. 열거하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ICT에 방송이 붙인 차세대 방송이 있고요. 이러닝. 여기가 주가 될 것이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여기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 거다. 예, 순수 예술 쪽 빼놓고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좀 투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 동향도 좀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가 어느 투자자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펀드에 투자자보다 더 중요한 건 펀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투자자는 엑셀러레이터 스파클랩입니다. 스파클랩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이 무대에 참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가본 적은 있는데 여기 뭐 발표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뭐 사회를 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가보고 싶은데 이 큰 무대에 서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전문가도 스타트업 비즈니스 관계자도 서보고 싶은데 막상 스타트업을 직접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면 얼마나 이런 큰 무대에 서보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코엑스에 있는 가장 큰 홀이거든요. 여기 수천 명들이 와서 참관을 해요. 여러분들 이미 가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아직 없으시다고 하면 꼭 가보세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가보십시오. 스파클랩스 저 관계자 절대 아니고요. 스파클랩스 관계자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랑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공개된 것만 총 131건의 투자를 했다. 그리고 투자 집행이 88억 이상을 했다. 그러면 88억 나누기 131건 하면 대략 투자할 때마다 얼마나 투자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스파클랩스는 팁스 운영사다. 팁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지원 사업이 뭡니까? 팁스입니다. 팁스 그렇게 받고 싶어요. 스파클랩스가 바로 그 팁스 운영사고요. 스파클랩스의 주 투자 분야는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 게임, 이커머스, 디지털 미디어,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다. 투자 기준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성. 스파클랩스 기본적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빨갛게 보인 거 1인 기업은 제외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예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명시된 것은 1인 기업은 제외한다. 그만큼 팀빌딩이 된 곳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스파클랩스가 그건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창작가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초대형 데모데이를 하고 있고 요 지금 스파클랩스는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350개가 넘는 중기부 등록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는데요.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0개도 안 될 거예요. 10개가 넘을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꾸준히 지금 여기 10일이고 지금 18기가 접수 예정인데요. 이렇게 꾸준히 초대형으로 규모감이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계속하는 곳은 드물다. 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스파클랩,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이런 조금 탑 티어 엑셀러레이터 외에는 없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넣었잖아요. 지금 18기가 접수 예정입니다. 아직 9월 13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접수 예정이라고 공고가 났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접수에 대한 관련된 안내사항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큰 무대에 한번 서보시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 그런 꿈이 있으시다, 우리 오늘 듣고 계신 분 중에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벤처캐피탈, VC입니다.
컴퍼니 K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컴퍼니 K 파트너스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스타트업 이런 생태계 관계자도 컴퍼니 K 파트너스 못 들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컴퍼니 K 파트너스가 안 대단해서가 못 들어봤냐? 그거 아니고요. 정말 아까처럼 정말로 투자 받고자 하는 곳이라면, 또 투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저같이 막 이런 거에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컴퍼니 K 파트너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자, 쉽게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자, 여기 오른쪽에 사진부터 일단 보죠. 야, 명랑, 극한 직업, 베테랑, 암살, 강해, 택시 운전사, 해운대, 변호인, 기생충. 컴퍼니 K 파트너스가 투자한 영화 레퍼런스입니다. 이거 뭐 1000만 영화가 몇 개예요 도대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콘텐츠 관련 분야만 제가 언급한 거예요. 여기 리디북스, 왓챠, 샌드박스, 그리고 아까 상장사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웨이브, 사례에서 나왔던 웨이브, 이거 제가 갑자기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트노이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프론트, 그다음에 NS 스튜디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투자한 곳들 굉장히 많은데 요 진짜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곳에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 투자 건수 89건 이상, 투자 집행 무려 1945억 원, 42억 원 이상. WEC에 공개된 기준만 그렇다. 아마 더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레퍼런스 중에 상장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다수다. 여러분들 스타트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언젠가 내가 M&A 될 거야, IPO, 상장할 거야, 엑싯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싯을 받을 때도 엑싯 맛집, 상장 맛집 잘해주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엑싯 맛집, 상장 맛집이 컴퍼니 K 파트너스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주 투자 분야가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케어, ICT 제조고요. 문화 콘텐츠와 관련 없는 곳들도 투자 레퍼런스가 장난 아니에요. 객관적이잖아요. 리드, 직방, 크몽, 원티드 랩. 여기 4개 중에 제가 볼 때 3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직방, 크몽 못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고요. 대단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펀드에 더 집중해야 된다. 정책 펀드에 더 집중해야 된다. 모태 펀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국내 스타트업 벤처 투자 생태계는 정책 펀드 비중이 절대적이다. 신규 투자 금액 4조 원 중에 자신들의 투자사 자신들의 본 계정 돈으로 한 것은 415억 원 0.97%, 1%도 되지 않는다. 요 위에 그래프도 보시고 이미지도 보시지만, 그래서 조금 약간 깨름직한 얘기지만 한때 이런 기사도 났었다. VC들이 벤처캐피탈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모태펀드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이걸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VC에 찾아갈 때도 어디에 찾아가야 되느냐? 펀드가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펀드도 제가 여기 다 찾아왔어요. 콘텐츠와 관련된 펀드들, 일단은 우리 스마트 SKT 인피니티툼 게임 펀드 핫합니다. 결성일이 2021년 5월입니다. 137억 결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는 인피니티툼 파트너스입니다. 여기 빨갛게 쳐 있는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예시,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 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 자, 여기 키워드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니까 얼마든지 포인트를 살짝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있는 BM이, 지금 있는 아이템이 꼭 고정될 필요는 없는 거고 살짝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유지한 채로 살짝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스타트업 세계에서 피봇이라고 하는 것처럼 피봇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포인트 또 뭐냐? 전략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아마 다음 커리큘럼에 인증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요거 받으셔야지
투자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인증취득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투자한 곳이 있어요. 우리 앞선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인피니툼 파트너스. 핸드허그가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서 투자를 받았어요. 25억 규모로 아주 핫해요. 최근이에요. 그래픽 크리에이터 상품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젤리클루그, 여기도 역시 타겟이 MZ센터고요. 110여 개의 크리에이터가 입점해 있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아무리 투자 받았지만 코엑스와 현대백화점의 증여점을 운영하고 있대요. 이 정도면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KN 투자 파트너스가 만든 KN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1호 투자 조합이다. 이것도 21년 5월에 만들었다. 여기 존속기간 7년이 있는데, 자, 최근에 결성된 펀드여야지만 아직 투자할 재원이 남아있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도 똑같은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KN 투자 파트너스에서 과거에 투자했던 곳들 중에 어디가 있었냐? T랩스라는 곳이 있었다. 여기 T랩스는 굉장히 테크가 수준이 높아 보인다. 기술 지향적이다. 실감 3D 스캔 지도 제작인데, 17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도 고려대 기술지주에서 자회사로 창업했다. 그리고 포항공대 기술지주에서 시드 투자를 받고 역시 팁스에 선정됐다. 기술이 입증이 됐죠.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을 연달아 받았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드맵에 참고하셔야 돼요.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받는 거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리고 프리에이도 10억 원 받았고, 또 여기 중요한 포인트, 병역지적업체 선정. 이거 웃기지만 병역지적업체 선정 왜 중요하냐? 진짜 중요합니다. 하이테크 기업일수록 정말로 고급 인력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고급 인력에 아무리 투자받고 지원사업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스카이나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있는 연구원, 대학원 이상의 석박사 인력이 병역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병역 특례 업체일 경우에 돈보다 더 중요한 이 혜택을 제공해서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게 웃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9년 5월에 KN 투자 파트너스한테 받았고, 20년 7월에 산업은행, LG전자, 키움증권에 이 연합불에서 무려 50억 규모의 대형 투자까지 받아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LG그룹과 우리 사업화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도 콘텐츠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 벤처 캐피탈인데요. 여기도 잘 보시죠. 우리 VR, AR, MR, 좀 여러분 다 이거 관련된 스타트업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홀로그램,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 기업 관련 강화와 관련된 조성 사업. 자, 여기서 밑줄 건 거의 포인트는 뭐냐? 계속 반복돼요. 기술이 융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원 사업도 R&D 과제도 전략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왜냐? 그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거나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이 하고 있더라. 그런 관점이고요. 네, 40분 지났지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한 곳이 NS라는 곳이 있고, 무려 투자 유치금이 170억 원이 되고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만 80억이다. 여기서 좀 특이한 포인트는요, NS는 지금 게임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하고 있고요, 피벗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피벗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냐? 강간과 국방이라는 곳과 국방의 키워드로 콜라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장성, 성장성, 이것을 계속해서 입증하셔야 된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고요. 다음은 이제 스포츠 펀드 하나인데요. 스포츠도 콘텐츠 문화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스포츠 매출액 기준이 10% 이상이어야 된대요. 또는 문화체육부 스포츠산업정책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이어야 된대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장부 관리가 되어야 된다. 매출이 발생되는데 매출이 엄한데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련된 분야에 입증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 실적이 재무제표 등의 장부에 정확하게 꽂혀져 있어야 된다. 이거 못해서 투자나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지원 사업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 창업, 예술 창업, 문화 창업, 콘텐츠 창업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다 속하실 텐데 안 걸리는 거 없을 텐데 예술 창업이든 문화 창업이든 콘텐츠 창업이든 결국은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술이 붙어야지만 여러분들이 BM이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약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 그리고 투자 유치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꼭 사업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이었습니다.